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학의 신기술 쪽에 유닉스, 리눅스를 보겠습니다. 유닉스, 리눅스는 예전에는 전자계산기 쪽으로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요 리눅스, 유닉스가 뭐 정보 보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정보통신공학 쪽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짚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공학 쪽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규 문제를 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리눅스 서버는 데모 방식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리눅스 서버의 데몬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데몬에 대한 설명이네요. LPD에서 프린트 서비스를 위한 데몬.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라인 프린터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였던 것 같은데 데몬은 D가 데몬이죠. NSCD에서 RPC.lag에 실행하기 위한 데몬. 뭐 잘 모르겠고요, 사실. GPM 웹서버 아파치 데몬. 웹서버 아파치 데몬. 이거 좀 외워야 될 것 같고요. 크러쉬드에서 메모리와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데몬으로 문자의 복사를 붙일 수 있는 가상 콘솔의 마우스. 여기 GPM 보면은 여기 보면 텍스트 기반의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에 마우스를 지원하는 데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파치 서버 관련된 데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GPD에서 텍스트 기반의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마우스를 지원하는 데몬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NSCD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그룹을 살피고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다음지를 위해 캐시하는 데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몬에 대한 종류를 밑에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KS 스왑, K 스왑, K 스왑 데몬, 커널을 스왑, 커널을 메모리 스왑, BD 플러시, 그래서 여기 BD가 D가 버퍼 더티예요. 버퍼 더티. 그래서 버퍼 플러시에 관련된 데몬, 버퍼에 대한 어떠한 그 쓰레기 값을 좀 이렇게 클리어하는 그런 데몬인 것 같습니다. GPM에서 텍스트 기반의 마우스를 지원하는 데몬, NSCD에서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다음 지를 위해 캐시하는 데몬이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구조를 보면요. 파일 시스템 하이러키 스탠다드에서 기본적으로 루트가 있고요. 루트 밑에 여기 빈 또는 바이너리라고 하죠. 유저, 홈, etc가 있고 홈 밑에 이런 식으로 그 디렉토리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맨 위에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유저 밑에 로컬 빈 USB 이 정도만 그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물결 표시는 홈 디렉토리로 터미널 구동 시 최초의 위치이다. 루트의 초반의 위치다. 그 다음에 이 슬래시는 최상단 디렉토리이며 루트 디렉토리로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디렉토리로 최상단에 존재하고 설정 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디렉토리다. 슬래시 B는 기본적인 명령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이다. 명령어. 슬래시 홈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일반 사용자와 홈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슬래시 부트는 부트 설정과 관련된 LILO를 제외한 부트 관련된 모든 파일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시스템의 모든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을 모아놓은 거고요. ETC는 설정 파일을 모아놓은 디렉토리. 라이브러리는 시스템이 부트할 때 필요하거나 슬래시 빈 디렉토리 내의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한 공유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디렉토리. 슬래시 유저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가 위치하는데요. 유저 밑에 빈 바이너리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이 모아있는 거고요. 유저 밑에 로컬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하는 공간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하시고요. 그래서 유닉스와 리눅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닉스와 리눅스는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닉스는 유료고 리눅스는 무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닉스는 켄 토마스이라는 사람하고 다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벨랩에서 설계됐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좀 유닉스 써본 경험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개념적으로 디렉토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눅스는 유닉스와 유사하지만 1990년도에 리눅스 토발러스인가 이게 유닉스 디자인 철학의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고 오픈소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픈소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라이센싱 관련돼서 유닉스는 원래 그 유닉스 독점 소프트웨어나 다양한 버전의 유닉스가 여러 공급업체에서 개발됐고, 우리가 예전에 그 IBM이라는 그 서버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라리스 기반하는 선 그런 데가 있었죠. 그런 데서 이제 유닉스가 탑재했었고요. 리눅스는 오픈소스이며 GPL에서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에서 기타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되고 누구나 리눅스를 배포 수정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닉스는 역사적으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AIX 이거 IBM 서버죠. HP 등등에서 벤더 기반에서 출시됐고요. 각각 고유한 기능과 API가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다른 유닉스 버전과 비교한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런 서버사에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경쟁했습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조직 및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게 기본이고요. 운영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인 리눅스 커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기본 명령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LS에서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위치의 파일을 보여주는데 옵션으로 A, L, S, H 이런 쪽에 있어서 전부 보여달라, 크기 보여달라, 단위별로 보여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치죠. CD에서 chang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바꿀 때 쓰는 거고요. mkdir은 mak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 rmdir은 remov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어. move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p는 copy 명령어, rm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어, 옵션 따로 있고요. pwd는 print working 디렉토리에서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디렉토리 위치를 알려주고요. 캐시나 모아놓은 파일의 내용에 대한 출력, 그래서 파일 내용을 어떻게 볼 때 쓰는 명령어고요. 맨은 매뉴얼의 약자고요. 탈은 압축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타에 이렇게 각각 옵션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는 하단과 같습니다. find는 파일을 검색하는 명령어고요. grab은 파일에 포함된 특정한 단어를 검색하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리눅스 그 명령을 직접 쳐보면 되는데요. 검색 엔진에서 리눅스를 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서요. 유닉스와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구분했고요. 90년대, 70년대 여기 GNU, GPL 기반 여기 리눅스 커널을 이제 공유한다는 거죠. 여기는 비상업용이고 여기는 상업적인 거고 일반적인 기업체 서버, 일반인 개인이 주로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ls 명령은 도스에서는 dir 디렉토리 명령이고 캔 명령은 타임 명령어, move 명령은 이렇게 move라고 하고 cp가 copy고 해서 약간 약어가 위주로 리눅스 유닉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해서 리눅스 커널에서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하위 시스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디스크 사용량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다. 이 파일을 조정하면 파일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시스템의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앞에서 봤는데 여기 보면 BD 플러시 해갖고 버퍼 더티 플러시에서 버퍼 더티 플러시 데몬에서 메모리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 더티를 이제 클리어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퍼 메모리는 전체 메모리의 버퍼 메모리 사용량을 몇 프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프리페이지는 프리페이지 구조 같은 값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그 페이지의 최소값, 하위값 또는 로값 등에 대해서 세 가지 값을 보여주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널 스왑 명령어는 리눅스 커널의 일부이며 사용된 메모리를 사용한 가능한 메모리를 변환하는 거고요.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변환하는 거고, 데모는 기기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부족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APM 설치, APM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APM이 우리가 아파치의 A고 PHP 서버의 P 또는 MySQL의 그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와 PHP와 MSQL을 설치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 명령어, 이 명령어는 여기 보신 것처럼 프로포트 D는 보안과 기능에 중점을 준 FTP 데몬이고 현재 유닉스 운영체제에서는 FTPD 데몬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직접 써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데모로 이런 것들을 실행시킨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아파치 데몬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서버의 디렉토리에 있는 각종 설정값을 조절하여 리눅스 커널의 가상 메모리 하위 시스템을 운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설정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버커밋 또는 페이지 테이블, 커널 수압에서 커널의 메모리를 조정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버커밋 컴피그는 버추얼 메모리를 만들 때 버추얼 메모리를 중지한 후에 VM에 해당하는 최소한 CPU 수값을 지정할 수 있고, 오버커밋 수준은 버추얼 메모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CPU의 스레스홀드의 최소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PU의 어떠한 그 스레스홀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명령어다. 그래서 VM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스레스보다 버추얼 CPU가 더 많으면 VM에 버추얼 CPU의 기본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하고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시행될 수 있는 CPU와 관련된 메모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클러스터는 가상 메모리를 통해서 디스크에 저장되는 물리적인 램을 확장하여 사용해서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상 메모리 명령어고요. 페이지 테이블 캐시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어서 어떠한 그 물리적인 공간을 더 확보하는 명령어를 할 수 있고요. 커널 수압 데모는 리눅스 명령어로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로 변환하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활성화되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안 써보거나 경험이 없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HTTP/D 컴프 파일 설정을 항목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에러 로고 사용자에게 HTML 문서가 보이는 위치에 디렉토리 설정한다 해서 에러 로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TTP/D 컴프 파일은 아파치 메인 설정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etc 밑에 HTTP/D 경로에 설치되어 있지만 요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는 어떤 설정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서버 토큰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웹서버가 응답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 웹서버에게 서버의 정보를 알려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아웃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받을 때 소요되는 초단위의 대기 시간의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아무 신호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접속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 타임아웃 시간, 그래서 유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버 어드민은 웹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보내는 웹서버 관리자의 메일 주소를 설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치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표시되는 지를 실행해서 연락처나 이메일을 표시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리눅스 시스템에서 지정된 여러 개의 파일을 아카이브라고 부르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아카이브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파일로 만들거나 하나의 아카이브 파일에 여러 개의 파일을 원래 형태대로 추출한 리눅스 명령어, 쉽게 얘기하면 리눅스에서 압축하고 압축을 푸는 명령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에 -cvf, c가 아마 컴프레스고 x가 익스프레스인가 뭐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타에 -xvf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6번은 7번과 동일 문제인데 이건 잘못돼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으로 보면 리눅스 커널에서 보안과 관련된 패치 등의 집합체에 매여 해킹 공격 방어의 효과적인 방법은, 최근 2023년에 나온 문제네요. 긴급 복구 디스켓을 만든다, 부트 파티션을 점검한다, 커널 튜닝을 적용한다, 오픈엘 커널 패치를 적용한다. 그래서 오픈엘 그 커널 패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오픈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련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엘이란 사이트가 리눅스 사이트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커널에 맞는 커널 패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오픈엘 커널 패치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어 있고요. 이건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료를 압축하기 위하여 버로우스 웰러 블록 정렬 테스트 압축 알고리즘과 호프만 코딩을 사용하는 유틸리티는, 이거는 저도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번집을 사용한다 그러네요.
리눅스 유틸리티의 bzip2 압축 해제 유틸리티가 리눅스에서 압축 유틸리티가 bzip이고 압축 해제 유틸리티가 번집2라고 하네요. 그래서 번집2를 사용해서 이러한 명령 옵션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될 때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ipconfig, ping, trace route. 그래서 trace route 또는 우리가 trace router라고도 하죠. 예. get 명령어는 어떠한 그 지정된 파일을 가져오고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명령어, ftp와 유사한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trace rt는요. 주로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 사용한다. 윈도우 계열에서 사용해서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TTL 값, time to live죠. TTL 값을 일씩 이제 증가해서 ICMP에 대한 에코 리퀘스트를 받아서 동작하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반해서 트레이스 라우트도 어떻게 보면 같은 명령인데요. 이건 UDP 기반이다. UDP 기반이고 UDP 기반에서 주로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한다. 유닉스 계열.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UDP 패킷을 보내서 그와 똑같이 TTL 값을 일씩 이제 증가시켜서 상대방의 그 상태를 점검하는 메시지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